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 조건과 결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과 결제.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격 조건에 구성 요소가 있겠는데요. 가격 조건은 우선 제일 먼저 물품의 원가가 있을 겁니다. 물품을 제조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고 하고요. 또 그 물품을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을 얼만큼 얹을 것인가, 즉 프로핏을 얼마를 넣을 것인가 해서 자, 물품의 원가와 부대 비용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예상 이익을 더해서 가격을 조건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실을 사서 원사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실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재직 비용이 들어갈 거고, 또 그것을 염색을 하면 염색 비용이 들어갈 거고, 프린트를 하면 또 프린트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원가 구성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부대 비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자, 일단 CIF 또는 CIP로 가격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을 부보를 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거래를 한 에이전트가 있다면 그 에이전트에 대한 커미션도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물품을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포장비, 그리고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운송비도 있을 거고요. 자, 선박으로 간다 그러면 선임이 있을 거고요. 항공기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항공 운송료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우선 그 자국 통화, 수출하는 국가의 통화로,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자국 통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국가의 통화로 하겠다 그러면 상대국 통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국 통화를 하게 되는데 주로 제3국 통화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제3국 통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뭐 유로 결제를 한다든지 위엔화로 한다든지 뭐 엔화로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결제 조건 살펴보시겠습니다. 대금 결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대금 지급을 언제 할 것이냐.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해주고 나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가 바로 대금 지급인데, 대금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급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결제 통화는 어느 나라 통화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제 방법은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신용장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조건부 지급 확약이지요. 자, 은행을 통해서 개설된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를, 문면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했을 때 그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이 되겠습니다. 자, 신용장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즉 그 TT라고 하죠. 송금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DA 또는 DP 이런 추심 방법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중장기 연불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국제 팩토링 방식도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문면이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때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용장으로 결제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 맨 먼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합니다. 근데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대부분이 매수인인 바이어가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이제 그 남아공 같은데 예를 들자면 바이어가 두 바이어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바이어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A라는 바이어가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이 열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받아보니까 B라는 바이어가 신용장을 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래를 A하고도 하고 B하고도 하는데 B라는 회사에서 신용장이 열렸고 실질 거래는 A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A 바이어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B 회사를 통해서 대신 신용장을 열어달라고 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아공으로 수출하는데 실제 신용장은 영국에서 다른 바이어가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같은데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지만은 예전에 시리아 같은데 수출을 하면 레바논에서 다른 바이어가 신용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100% 바이어는 아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바이어에 해당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바이어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문면이 일치하는 서류만 만들어서 제시하면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신용장 개설을 해서 신용장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은 그 통지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신용장 수령증과 인감증 서류를 가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용장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일치된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급 은행을 통해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신용장은 당사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용장 개설 의뢰인을 어플리컨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바이어인 경우도 있고 바이어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은행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은행 스스로를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곳을 오프닝 뱅크라고 하고요. 개설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신용장에서 나와 있는 베너피셔리를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대부분 이제 수출상 이름으로 신용장이 오픈되기 때문에 수출상이 수익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컨퍼밍 은행. 자, 확인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개설은행이 만일에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확인은행에서 대신 지급을 해주겠다는 확약을 하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은행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또 컨퍼밍 차지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컨펌 차지가 사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무 때나 확인은행에 컨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로 이제 은행이 좀 소규모 은행이라든지 또 국가가 또 신용도가 좀 낮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확인은행을 통해서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큰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예를 들어 랭킹 뱅크로 쳐서 은행 랭킹이 1000위 안에 든다. 그러면 이런 은행들은 대부분 안전한 은행으로 보셔도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하는데 컨펌 차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통지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지정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미네이티드 뱅크. 그것은 뭐냐면 신용장 상에 그 매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용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available with 한 다음에 available이라는 건 어디에서 available 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은행명이 딱 써 있어요. 그럼 그 은행이 지정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면이 일치하는 서류를 가지고 거래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시하면 그 은행에서 하고서 다시 지정은행으로 서류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은행에서 그 서류를 제시하는데 우리는 또 통상적으로 이것을 리네고라고 부르고 리네고 은행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지정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은행은 글자 그대로 대금 상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 은행인데 그 신용장 안에 리임버스 뱅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은행. 양도은행은 신용장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물론 신용장상에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신용장상에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그 신용장은 양도 가능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가능 신용장은 양도은행에 가서 양도를 받아서 제2, 제3의 수익자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